안녕하세요. 전투휴가 중인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2023년 출산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이건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든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 지급이 되고요. 백화점, 마트,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사용이 다 가능한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미리 확인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보시고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약국 사용할 때도 바우처를 지정을 해서 결제를 하면은 바우처 금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입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고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 공통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면은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22년 1월부터 24개월까지 지급을 하고요.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혜택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 나오던 이제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사용을 하면은 이걸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이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정 양육을 할 때는 70만원, 35만원 지급이 되고 어린이집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급을 하고 남는 돈을 차액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1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현금 지급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0세인 경우 어린이집 아기를 보육을 맡겼을 때 바우처 51만 4천원 이제 혜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8만 6천원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전국 공통이고요. 온라인에서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개월 넘은 아동들에게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되고요. 21년생까지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이째 아이 돌보기 서비스랑 중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15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1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동수당은 8세까지 현금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신 출산하셔서 이제 제일 처음에 도우미를 부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산 과정에 지원을 가능하지만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자세한 건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하는데 출산 도우미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첫째, 둘째 때 받았었고요. 이 혜택을 100%는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입니다. 최대 30%까지 할인이 되고 월 16,000원 한도가 있습니다. 한정 고객센터에서 전화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출생 신고를 하러 가면은 보통 이것까지도 같이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면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입이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렇게 공동으로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하시면 되고 전입할 때 꼭 전기료는 이동을 하시는 집에 가셔서도 꼭 이야기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영유아 기저귀랑 조제분유인데요. 저소득층에 지급이 되면,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조건에 맞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데 2022년 8월부터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기저귀는 8만원까지, 조제분유는 1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해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셔서 이제 필요하신 거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노동법으로 해가지고 정해놨죠. 그래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 동안 가능하고요.
부모가 동시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말이 많았지만은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나 사대보험 들어간 회사들은 눈치를 좀 보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휴가 끝나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 끝나고 연차 소진을 다 하신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되고 나면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니까 본인 이제 맞춰서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기들 손 많이 가는 시기가 완전 어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기를 키워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도 빨리 마치고 그런 밥이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일을 하시다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육아휴직을 쓰시고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아기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지원 확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고요. 연간 840시간 제공했는데 올해는 96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아기도 받았는데요. 조산아한테 5%만 병원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37주 이내 조산 또는 2.5kg 미만 출생을 하게 되면은 병원비를 5%만 지원이 되고요. 5세까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 첫째 같은 경우가 37주 이내에 태어나서 이제 조산을 하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바로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조산에 신청을 해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시면은 모든 비용이 5%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약국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 가는데 결제했는데 15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작 150원 나오면은 150원 결제하기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옆에 장난감 하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5,000원, 6,000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혜택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37주 이내 태어났고 2.5kg 넘었지만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더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잘 받았고 지금은 5살이 넘어가면서 이 혜택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금이랑 출산 지원금인데요. 이거 혜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시에 있는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 금액 기준 방식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고요. 그래서 꼭 지자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기 지자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자 지금 여기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출산에 들어가셔서 여기 출산 지원금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자기 사는 구 검색하시면 되죠. 저는 부산 진구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진구 출산지원금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 12 100만원, 출산 축하금 나오죠.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그 다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 주민센터 가시면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산지원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검색하시면은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검색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모에 대한 거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고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리 지원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이런 아이에 관련된 거를 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많고 그 경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각 광역시에서도 이게 아마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아기 씹는 거라든지 심리 상담 이제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름은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거고요. 다른 지역도 영유아 교육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이라든지 편안해출, 건강힐링, 일상생활 균형 이제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돌보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축기 대여랑 모유 클리닉인데요.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굳이 유축기 사지 마시고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대여를 받으시면 되고요. 출산은 보통 3개월 이내까지 보건소에서 유축기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속 보건소에서 유축기 수량을 확인을 하시고 소모품은 각자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대수에 맞춰서 예약을 해서 찾으러 가시고 소모품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모유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결국 보건소랑 구청에 확인하셔서 이 모유 클리닉도 들으시면은 이제 산모분들 전몸살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고 모유를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번 클리닉 한번 들어보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지자체마다 틀리고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검색을 해보시고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혜택이 충분히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째는 이제 6살에서 5살, 나이가 바뀌었죠. 18년생이고, 둘째는 22년생입니다. 그래서 3살에서 2살이 됐는데요. 저희 때보다 이런 확실히 혜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이제 정말 저출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책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아기 키우기 쉬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아기 키우는데 힘들 거다 하지 마시고요. 사실 힘들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주는 행복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1명, 2명 정도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주변에서 봐주지도 않고 봐줄 사람도 없고 맞벌이 하시면 당연히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아기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또 키우는 거에 대한 아기들이 주는 키움과 어려움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너무 겁내지 마시고 출산이나 임신이라든지 하시고 좋은 혜택,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육아에 대한 겁을 너무 내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정보라든지 제가 키우면서 느꼈던 점 이런 거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